자, 그래요.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등속 운동이라는 거는 이 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그냥 나중 속도라 그런 얘기야. 1차. 오케이? 자, 그런데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요. 이거가 일정한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에 따라 그 물체의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각 포인트에서 접선을 그어보면은, 각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떤지 알 수 있죠. 또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떤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이걸 일으키는지는 나중에 배우고, 가속도가 있을 때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가 변화가 있고, 속도가 변화했으면 궤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먼저 알고 그다음 이거를 예측을 하면은 몇 초 후에 저 물체가 어디 있겠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건데 일반 물리에서 이거는 변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속도가 어떻게 일정하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우리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그래요. 지금 배우는 건 등가속도 1차원 운동.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고 적분하면 이거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A0 이런 식으로 일정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걸 우리가 적분을 해봐요. 그러면 뭐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되겠죠? 속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나 다 일정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궤적 시간에 따라서 1차원 운동이니까 x로 표현했어요. 이 궤적이 어떤지를 한번 보자. 그랬을 때 뭘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적분하면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어떤 값이 있었는데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앞 시간에서 기껏 유도했던 v 꼴 v0의 at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궤적은 x 이꼴 x0 초기 위치 플러스 v0t 초기 속도 플러스 2분의 1 a0t의 제곱. a가 a0로 일정하되면은 요식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되는 등가속도 운동이 바로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지표상에서 공을 수직으로 한번 풍 던졌어. 수직 방향으로. 또는 지붕 위나 건물 같은 데서 갈릴레오처럼 공이나 무슨 다른 물체를 딱 떨어뜨렸어. 던지면서 이렇게 훅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탁. 그래서 자유낙하, free falling 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내가 손을 툭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떨어지는데 여기 x 위치는 안 변하죠. 그러니까 x는 생각하지 않고 y에 대해서만 우리가 1차원 운동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작용하는 가속도는 바로 중력 가속도입니다. 이는 9.8 가속도의 달인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중력 가속도. 자, 중력이란 건 뭐예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그거에 의해서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떨어뜨리면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조금 틀린 표현이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가속도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G. 자,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할 때 요걸 할 때 위쪽을 우리가 표현할 때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정은 중력 가속도는 뭐 일정하다. 사실은
지구가 이렇게 있고 우리 지표본에 있으니까 여기서 막 인공위성만큼 이렇게 떨어지면은 거리가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실은 중력과 속도가 좀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여기서 뭐 지표상에서 10m나 30m나 그거는요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 중력과 속도는 일정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특별히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력과 속도를 풀 때 문제를 풀 때는요 A가 G가 돼요. 그리고 보통은 x축이 하나 y축 운동이기 때문에 vy는 vy0 플러스 gt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 y는 y0에 vy0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식에다가 그대로 a 대신에 g를 넣습니다. g. 자, 그리고 또 하나 할 건요. g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g가 9.8m/s 제곱인데 이 계산을 하거나 그럴 때는요 마이너스 9.8m/s 제곱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지구의 중심 방향을 향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1차원 자연학과 운동 풀 때 대부분 다 위쪽을 플러스로 둬요. 그게 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G는 마이너스 9.8m/s 제곱 이런 식으로 쓴다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교재 있잖아요. 교재에서 보면은 우리가 꼭 같이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예제 2번, 예제 6번, 예제 7번을 우리가 꼭 같이 풀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제 7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요 교환도 나눠줄 건데 끝에 보면 있어요. 수업 시간에 다뤄야 되는 문제, 자연학과 부분에. 그리고 더 공부해야 될 문제, 주관식 연습 문제 10번, 27번, 40번. 이거는 꼭 풀어보세요. 제가 가능하면 해설 올려줄게요. 자, 그래서 예제 7번 한번 같이 풀어보면은 예제 7번을 같이 봅시다. 예제 2-7 제목은 2-7번 건물이 있는데요. 높이가 50m예요. 50m.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 돌멩이를 연직 방향으로 던지세요. 자유 낙하에 대한 예제입니다. 올렸대. 그러면은 공은 무작정 위로 쭉 우주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초속도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쭉 떨어지죠. 왜냐? 지구가 돌멩이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요 멈췄다가 이제 운동의 방향을 바꿉니다. 떨어지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돌멩이가 위치 A에서 이 위치 A에서 던지는 사람이 손을 떠나는 그 순간을 t = 0세컨드라고 하고 그때 초기 속도는 20.0m/s 한다. 20.0 이 숫자 3개로 했죠. 자, 이를 사용하여 돌멩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최고점에 도달했다. 그때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잡는 거예요. 최고점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V의 Y가 0이 되는 순간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원 등가속도 운동식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Y축으로 바꿔봅니다. VY는 VY0에 마이너스 9.8T A는 마이너스 G 중력 가속도 G. 자, 이렇게 해보면은 나중 속도가 0이 되는 거래. 그러면 0 이꼴 초기 속도는 20.0 마이너스 9.8
t라고 하죠. 그래서 t는 약 2초가 나오겠죠? 계산해보면은 2.04 세컨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거 소수점 셋째까지 이렇게 딱 끄는 거예요. 여기 주어지는 게 20.0이니까. 자, 그래요. 돌멩이의 최대 높이를 구하라. 돌멩이의 최대 높이. 올라가는데 과연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 우리가 초기 속도를 알고 있고요. 최대 높이 갔을 때 나중 속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식에서 이걸 한번 쓸 수 있겠죠. y 이꼴 y0에 플러스 vy t에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g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대 높이를 구하는데요. 여기를 0으로 넣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나는 여기를 0으로 넣을 거예요. 그게 더 편해. 왜냐면 여기를 0으로 두면은 초기 높이 이거가 0으로 되고 여기서 몇 미터 올라갔나 그걸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걸 놓고 하면은 얘는 초기 속도는 20.0 그리고 그때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2.04 세컨드 마이너스 2분의 1에 9.8에 2.04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y의 t 이꼴 2.04일 때 최대 높이입니다. 그때의 값은 계산을 쭉 해보면은 20점 소수점 셋째 끊어갖고 이렇게 미터 20.0 미터 per 세컨드 속도라면은 2.04초 후에 여기서부터 높이가 20.0 20.4m 지표면으로부터 70.4m 곳까지 공이 올라가는구나 돌멩이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라. 돌멩이가 처음 위치로 돌아왔을 때의 속도를 구하여라. 올라갔어요? 내려오죠. 그쵸? 상식이 아니지. 물리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어. 그래서 처음 던졌던 그 위치, 키 같은 거 고려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돌아왔을 때의 속도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겠지, 마이너스. 한번 계산해볼까? 자, 그래서 C 이번에 같은 경우에 등가속도 그 식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몇 개 안 돼. 그거 가지고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돌아왔다는 거 그러면은 던진 순간하고 돌아온 순간 그걸 따졌을 때 그때의 델타 y 변이는 0이겠죠. 왜냐면 초기 위치랑 나중 위치랑 지금 같은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자, v 제곱 마이너스 vy 있을까? y0 제곱은 2a 델타 y 요식을 쓰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0이야. 이게 0이니까 자, 그럼 vy의 제곱은 v0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0이니까 루트를 씌워보면은 vy는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20.0 미터 퍼 세컨드 됩니다. 그럼 답은 요거겠죠. 요거는 물리적으로 여기서는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자, 그렇게 해보고요. B번 따라오고 있죠. 던졌어. 여기까지는 2.04야. 비슷하게 차 걸릴 거야. 5초면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계산해봐야 되는데 5초 후에는 돌멩이의 속도와 위치를 구하라. 5초 후에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속도와 위치를 구해보래. 자, vy의 f 이런 식으로 밑에 첨자로 우리 얘 써봅시다. 자, 그리고 vy의 제로 이렇게 써볼게. 나는 마이너스 g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초기 속도가 20.0이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9.8 t 이때 vf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y. 그래서 얘가 2.04 후에는 스톱이에요. 근데 만약에 5초를 대입하면은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29.0m/s가 됩니다. 5초 후에는 위치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속도가 마이너스 29m/s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나중에 위치 구해봅시다. VY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A는 마이너스 G 이렇게 해보면은 자 나는 초기 위치 저기를 0으로 했어요. 더하기 속도는 20.0 이게 5초죠. 5초 지금 여기 했던 거 이제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9.8에 5초의 제곱 이렇게 보면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22.5m입니다. 이렇게 그 말은 여기를 0으로 잡았는데 마이너스 22.5 중간 좀 안되겠네. 여기 어디쯤이다. 5초 뒤에는 여기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스스로 풀어볼 줄 알아야 돼.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마지막에 하나 물어봤어요. 만약 건물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0m가 아니라 30m인 데에서 요쯤인가? 요쯤에서 내가 던졌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풀었던 A, B, C, D가 어떻게 바뀌는가? 바뀔까요? 30m나 50m나 이거 일정하죠? 공기저항 뭐 똑같죠? 없죠? 그러면요 똑같아요. 5초 후에도 얘가 25m 30m니까요. 여기서 던졌어도요 슉 올라갔다가 5초 후에 아직 땅에 닿지 않고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0으로 뒀으면 변하는 건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2-7번 했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우리 넘어가 보죠. 자 이제 2차원 운동 챕터 4로 들어가 봅시다. 나눠준 교재랑 교환을 챕터 4를 열어주세요. 2차원 운동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했던 거는 우리가 1차원 운동 배웠고 벡터를 배웠어요. 1차원 운동이란 직선상에서만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있다거나 내지는 자율학하는 거 그러면 이제 y축만 생각하는 거죠. 한 직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오케이? 대표적인 게 내가 저기서 뭐 예를 들어서 포물선 운동하기 어떤 여기서 공을 뻥 찼어요. 슉 날아가겠죠? 초기 속도가 몇에다가 각도 몇에 가지고 쐈어. 그럼 날아가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그런데 공간이 아니라 얘를 한 차원 죽여서 생각하면 딱 보면은 평면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돼요. 오케이? 자, 그거를 할 건데 그래서 앞쪽에서 간단한 이 우리 수학적 표현을 보고 거기서 주는 내용을 한번 딱 캐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포물선 운동 이렇게 들어가 해볼게요. 결국 1차원 운동 플러스 벡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차원 운동을 표시할 때는 tx가 아니라 xy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궤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운동이 있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요 어떤 시점에서의 이 좌표를 x1, y1 다른 시점에서의 좌표를 x2, y2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기술하기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리키는 어떤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R1이라고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위치 R이라고 써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한 이거를 우리가 R2 가지고 또 위치 벡터로 우리가 이 물체의 위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변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라고 했죠. 그래서 델타 X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델타 R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은 델타 R은 나중 마이너스 처음, 델타는 항상 나중 마이너스 처음이에요. 자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델타 R은 이 그림상에서요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있는 직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와 닿나요? 이게 R1이고 이게 R2면은 델타 R은 이거다. 자 이렇게 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R2는 R1 플러스 델타 R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표현 쉽죠? 그래서 그러면은 R1과 R2를 벡터를 더하면 합성을 하면 R1과 델타를 더하면은 R2가 된다. R1 더하기 R2 하면 삼각법에 의해서
이 R2가 되죠. 얘는 잡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변이 벡터라는 걸 우리 정의를 해주면요, 이제 우리가 평균 속도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델타 T분의 델타 R. 그럼 이게 1차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맞지? 1차원 중에 그 개념을 그대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순간 속도, 이거는 평균 속도,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간 속도. 얘는 뭐예요?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R 이걸 할 수 있죠. 그러면은 dr dt라고 1차 도함수로 우리가 벡터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미분하는 걸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v equal dr dt예요. 자, 그러면 dx dt의 i 더하기 dy dt의 j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여기서의 그쵸? 그래서 각 위치에서의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로 성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v equal vx의 i 더하기 vy의 j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vx equal dx dt vy equal dy d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속도 우리가 변이 가지고 속도를 적겠어요. 이제 속도를 이제 성분별로 나눠봤는데 속도의 x 성분은요, 위치 x 성분을 시간 t로 미분한 거예요. 속도의 y 성분은 위치 y 성분을 시간 t로 미분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때 y가 필요 없고 이걸 설명할 때 x가 필요 없어요. 이 둘은 서로 무관해요. 독립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분해를 해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핵심 2차 운동에서는 x, y 축을 각각 분해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델타 v를 우리가 정했으면 여기서의 접선이죠. 얘가 v1, 얘가 v2일 거예요. 자, 델타 v는 v2-v1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럼 순간 가속도는요,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미분 dv dt 가속도는 속도의 미분 형태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는 dvx의 dt의 i 더하기 dvy의 dt의 j 이렇게 성분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역시 가속도 변이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 i 더하기 ay의 j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x는 하나만 쓸게. dvx의 dt 가속도의 x 성분은 속도의 x 성분을 t로 하는 거다. 가속도의 y 성분은 속도의 y 성분을 시간 t로 미분한 것이다.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독립적이다. 오케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ax는 dt분의 dx인데 얘를 이제 분수, 미분소 개념 가지고 얘를 정리를 해보세요. dvx는 ax의 dt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양변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적분하면은 vx equal vx0 플러스 ax0의 t vy equal vy0 플러스 ay0의 t 1차 운동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거를 적분해서 구해본 거예요. 오케이? 자, 제가 했던 거.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요? v equal ax0 t 플러스 vx0의 i 더하기 ay0t 플러스 vy0의 j 성분
이렇게 속도 v를 성분으로 안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t가 들어간 것끼리 묶고 t가 없는 것끼리 또 정리를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x0 i 더하기 ay0에 j 하고요. 시간 t 더하기 vx0 i 더하기 vy0에 j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덩어리를 우리가 그거 생각해보면요. v 이꼴 at 플러스 v0 이런 식으로 2차 운동에서도요. v 이꼴 v0 플러스 at라는 똑같은 형태의 식으로 우리가 가지게 돼요. 이것도 안 써. 귀찮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쓰고 x, y 성분으로 분해해서 2차원 운동을 해석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 서로는 이제 다 수학적으로 보니까 서로 독립적인 사건들이에요. 독립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나중에 합친 거거든. 그래서 2차 운동의 핵심은 x, y 성분을 각각 분해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요게 이 긴 수학 설명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눠준 교재에도 있죠. X축 방향의 어떤 영향도 Y축 방향으로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가정을 가지고 이제 배웠으니까 가봅시다. 홈스 운동. 이 원점에서 내가 뻥 공을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갔다 칩시다. 그래서 여기 최대 도달 거리를 보통 R이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거에 관심 있어. 최대 도달 높이를 우리가 H라고 합시다. H. 자, 그러면요. 궤적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딱 미분하면 이게 뭐야? 속도죠. 여기서 딱 미분한 값은 초기 속도 v0죠. 오케이? 자, v0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뭐 이쯤 왔을 때에도 접선을 그어보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의 접선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의 접선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평면상을 봤을 때 이게 벡터잖아. V1, V2, V3 이런 식으로 V4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너무 좀 V4 그러면요 얘를 우리가 벡터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이런 벡터 두 개 합쳐져서 이걸로 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얘는 이런 벡터, 얘는 요 벡터에다가 없어 형 벡터. 얘는 이런 벡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이런 벡터에다가 이런 벡터로 된 걸로 되죠. 자, 그래서 속도를 vx, vy, vx, vy를 식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보면요. 그림을 내가 좀 못 그려서 그렇지. 진짜 못 그렸네. 얘는요. vx 있잖아요. 얘는 일정이에요. 일정. 속도가 일정하다? 그 말은 등속 운동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y성분 뭐죠? y성분 처음에 길이가 이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화살표가 점점 누우면서 얘는 일정한데 속도 x성분 일정한데 y성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이 최고 정점에 갔을 때는요 속도
속도의 y 성분이 제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면요, 이 x 성분은 그대로인데 속도의 y 성분이 아래쪽으로 가야지 합성된 벡터가 더해진 벡터가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은 이건 그대로인데 이건 더 길어져요. 접선이 되면 이건 그대로인데 이건 더 길어져. 이거보다 더 길어져. 끝에 왔을 때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길이 그대로인데 이 길이는 더 길어집니다.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속도 벡터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가 x축으로는 우리가 이 궤적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데 x가 일정한데 속도의 y 성분은 점점 줄어들어서 0이 됐다가 정점을 지나면서 속도의 y 성분이 더 밑으로 내려간다. y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건물 50m 건물에서 슉 던졌던 거 있죠. 그럼 뭐 그거 어떻게 보면 같은 거야. 처음에 초기 속도가 있었는데 점점 줄어. 그러다가 정점에 갔을 때 속도가 0이야.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거길 지나면 속도가 아래쪽으로 마이너스로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가속도가 중요한데 x 성분으로의 이 포물선 운동에서의 가속도는요 없어요. 제로예요. 그 말은 등속 운동이에요. v = v0 플러스 at인데 a가 0이야. 오케이? 그러면 처음 속도가 나중 속도랑 같아. 등속 운동이죠. 근데 y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9.8 중력 가속도를 계속 받고 있어요. 오케이? 가속도의 x 성분은 0, 가속도의 y 성분은 마이너스 g, 그러니까 마이너스 9.8m per 세컨드.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vx0와 vy0를 v0와 세타라고 알고 있으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vx0, vy0 이렇게 표현해 볼까? vx는요, 제로 쓰면 안 되지. vx는 v0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중에 x 성분은 v0의 코사인 세타. 자, y 성분은 v0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g d. 좀 어려운데요. v = v0 마이너스 플러스 at 요 꼴에서요, 우리 속도 일반식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초기 속도의 y 성분에다가 a는 마이너스 g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죠. 얘는 표현할게 출구 속도 v0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주어져도 이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세타가 몇이다 라고 주어졌어. 초기 속도가 뭐 20m/s다 100m/s다 주면 그거의 코사인 세타 값이 vx, 속도의 x 성분.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등속.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가속도가 몇이? 마이너스 g. vy는 v0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g라고 표현합시다. 9.8 퍼세크 제곱이라고.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요, 운동을 예측하려고 그래. a를 이제 분해해서 알았어. a에서 우리가 v를 알았어. 그러면 이제 할 거는 각각 x, y죠. 그래서 x =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표시게 되면요, x는 v0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x0, y 이거 y0 플러스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일반 식에다가 각각 상황에 맞게 초기값, 가속도 값을 우리가 대입한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x0, y0 여기를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 0으로 넣습니다. 되게 편하잖아. 예.
그래서 x, y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오, 잘 됐어. 자, 그러면 최고 높이 h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최대 도달거리 r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오케이? 자, 최고 높이 h를 우리가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h에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잡아봅시다. 조건을 한번 걸어봅시다.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은 속도의 y성분이 제로입니다. 속도의 y성분. 오케이? 자, 그럼 vy 이꼴 그래서 v0 sin 세타 마이너스 gt라고 표현이 주어졌죠. 자, 그런데 최고 높이 갔을 때는요, 이게 0이야. 속도가 0이야. 갔을 때 속도의 y성분 0이야. 그래서 0을 놓으면은 t 이꼴 g분의 v0 sin 세타라고 우리가 식을 하나 조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y축 최고 높이를 구하는 건가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t를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y t h 이렇게 해볼까? h에 도달했을 때 시간 t에서의 그러면은 v0 sin 세타에다가요 이 t를 그러면은 g분의 v0 sin 세타 뭐가 막 나오네. 사인이 계속 나오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g에 마찬가지로 t g분의 v0 sin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얘는 g 없어지지. 이거 g의 제곱인데 g 하나 없어지고 여기도 분모에 g 하나 있고. 그래서 계산해보면요, 2g분의 v0 sin 세타의 제곱 또는 v0 sin 세타의 전체 제곱 같은 표현이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최고 조달 높이 h를 구할 때 2g분의 v0 sin 세타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수평 도달거리, 최대 수평 도달거리 r. 여기서는 조건 어떻게 써야 되죠? 여기 갔을 때 속도 뭔가 0이 되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 갔을 때 속도는 0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최대 도달거리 했을 때 이 좌표가 r, 0으로 y 값이 0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은 뭐 될 것 같아요. y 값이 0이 되면.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볼까요? y 이꼴 요 식에서 이게 0이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y0 0이죠. v0 sin 세타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요, 얘를 그냥 t로 묶으면요, v0 sin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 t 이렇게 하고 t로 하나 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이 우변이 0이 되려면요, t 이꼴 0이거나 또는 t 이꼴 g분의 2v0 sin 세타일 때 y가 0이 됩니다. 이거는 초반에 던졌을 때죠. 이 포물선식에서. 그런데 얘가 바로 이거죠. 시간이 g분의 2v0 sin 세타일 때 얘는 y좌표가 0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때 x좌표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여기를 지어야겠어. 시간 t가 이거일 때 x좌표를 구하면요, 이게 바로 r이다. 그러면 v 여기는 식을 지워버렸네. 자, v0의 코사인 t인데 v0의 코사인 하고요, t에다가 g분의
2v0 사인 세타 이거를 구하면요. 이거를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면은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근데 세타 이런 건 삼각함수의 공식을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2v0 제곱에 사인 2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도달거리 R은 G분의 V0의 제곱에 사인 2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공을 쳐서 멀리 날리고 싶어. 멀리. 저 멀리까지. 자, 그러려면은 R이 어떻게 하면 커지겠는가? 물리에서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V0가 만약에 크면은 R 값이 크겠죠. 멀리 날아가죠. 초속도를 팍 빨려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G는 못 바꾸죠. 우리가 그대로죠. 사인 2세타에서 사인 2세타 사인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얘가 180도, 얘가 360도, 얘가 90도, 얘가 맥시멈인데 사인 2세타 값이 저 함수가 이 맥시멈이 되려면은 세타는 몇이다? 45도. 세타가 45도로 해가지고 공을 차거나 뭘 날려주면은 발사체를 날려주면은 가장 최대 도달거리 R까지 가는구나. 어떤 공일 때 중력가 속도가 9.8m/s 제곱 그리고 공기 저항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무시할 수 있을 때 그렇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XY에서 최대 도달거리 R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너무 그렸네. 근데 45도라고 그래봐. 45도라고 하면요 최대 도달거리 갑니다. 오케이? 만약 세타가 30도야. 그러면 사인 60도를 여기다 두고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면요 이거보다 작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아까 사인 함수에서 세타가 30도니까 사인 2세타는 60도죠. 60도. 그렇죠? 근데 90도를 대칭으로 60도에서 있는 값이 사인 120이랑 같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세타가 60도일 때나 30도일 때나 이 도달하는 이 값이 같아요. R 프라임 할까? 얘네들은 R 프라임 60도를 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면요 높이 궤적이 달라져. 그래서 60도일 때는 이 점선 얘는 처음에 발사각이 30도일 때, 이 두 번째는 얘가 발사각이 60도일 때 이런 궤적을 줍니다. 떨어진 위치는 같은데요. 또 높이가 달라지죠. h는 식을 지워버렸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책에 나와 있거든. 그림 4의 10 70페이지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75도일 때랑 15도일 때 똑같아요. 사인 15도 2세타 75도 하면은 저 넘어가죠. 90도 넘어가는 거죠. 그걸 하면요 15도일 때는 궤적이 이렇게 나오고요. 75도일 때는 더 높이 나오고 소리 15도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70도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15도, 그러니까 70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45도일 때 최대로 멀리 가는데 실제로 해보면 45도로 맞추면 최대로 안 나가고 좀 더 낮게 잡아야지 최대 사거리가 나와요. 왜냐? 뭐가 날아갈 때 조그마한 건 괜찮은데 포탄 같은 거 날아갈 때 분명히 엄연히 공기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손실이 있거든.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45도보다 좀 작아야지 최대 도달거리 도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포를 직접 써보는 건 아니야.
그냥 포병이었지만 포를 직접 쏘아놓진 않았어요. 다른 보직이었기 때문에.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예제 같이 풀면서 지금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쭉 실전 아니고 문제를 봅시다. 만약에 근데 요 잠깐 나도 학생 때 마찬가지였고 궁금한 게 있어요. 하다 보면은 선생님 그럼 공식 외워서 그냥 쓰면 되겠네요. 최대 도달 높이 물어보면 뭐 최대 도달 거리 물어보면 그냥 공식 써서 하면 되겠네요. 공식은 외워요. 그냥 외우는데 외워서 될 일이 아니야. 왜냐면 주어진 상황이 이제 이런 간단한 상황 아니거든. 좀 다른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건 수업 시간에 풀진 않겠지만 예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쐈을 때 뭐 여기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이걸 물어보고 막 또 뭐 예제가 막 이래. 여기서 쏘는데 여기서 쏘고 막 그래. 그러면 그냥 식 갖다 쓰면 안 되거든. 그 상황에 맞게 x, y 성분을 우리가 도출해내서 식에다 넣고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단순히 공식 외우는데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수업 해봤던 거 쭉 다시 한번 해가지고 혼자 풀 줄 알아야 돼. 우리 강의에 나왔던 이 예제 있지, 예제. 요거 한번 그냥 같이 보자. 스프링건을 평면상에서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H를 지나서 여기 R까지 갔어. 근데 이거의 접선이 속도죠. 궤적의 접선이 얘가 10m/s로 하고요. 얘 세타가 30도 이게 한번 각도에 발사했어요. 세부수의 최대 도달 높이 h와 수평 이동거리 r 맥시멈을 구하라. 자, 최대 도달 높이 우리가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최대 도달 높이 갔을 때 조건은 뭐다? vy가 제로다. vy는 vy에 이렇게 쓸까? vy의 파이널은 vy i 마이너스 gt 말할게요. 자, 그러면요 이게 0이니까 t는 g분의 vy의 i야. 그런데 vy의 i는 vi의 어떻게 sin 세타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죠? 오케이. 자, 이게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야.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YH 맥시멈은 Y의 I 플러스 VYI의 T H라고 썼네. H 마이너스 2분의 1 G T 제곱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러면요 얘는 0으로 잡읍시다. 이거 VY 이거는 쓰면은 VI의 sin 세타 곱하기 G분의 VI의 sin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G에 요거 같으면 G분의 VI의 sin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해보면은 이 G분의 VI의 sin 세타의 제곱입니다. 그런데 VI가 10, sin 세타니까 sin 30도지. sin 30도 2분의 1 이거의 제곱 10 곱하기 5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9.8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2.55가 아니고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걸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계산해 놓고 해보면은 대략은 20 얘는 25 대략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이 나오겠죠. 1점 몇 초가 나올 것 같아. 자, 그리고 지변 도달 시의 시간을 TR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톰슨
R 이렇게 볼까요? TR은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설해봤어요. 여기서 가는 걸리는 시간이랑 여기랑 똑같다. 왜냐? 등속도 온도. 그래서 2 곱하기 T의 H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VI의 sin 세타의 G 요거가 최대 거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 식을 R이라고 해놓고 X 파이널은 XI 곱하기 T 이렇게 했어요. 근데 VXI는 몇이야? VI의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G분의 2 VI 사인 세타 얘를 지금 갖다 넣은 거예요. 오케이? XI는 제로주고. 자, 그러면 VI의 제곱에 G분의 VI의 제곱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VI의 제곱에 사인 2 세타다. 자, 그러면은 10 곱하기 사인 60도죠. 이거의 제곱을 9.8로 나눈 게 최대 도달거리 R입니다. 라고 했어요. 계산이 아주 주대로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재밌는 실험. 그리고 좀 어려운 실험. 어려워 보이는 거. 그리고 신기한 거. 내가 여기 이게 예제 4-3입니다. 예제 4-3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기 총이 있어요. 근데 여기 높이에 어떤 높이에 공이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공을 이 총으로 정확히 조준을 했어. 정확히. 자, 그러면 얘가 어찌됐건 내가 이걸 쏘면요, 이렇게 해서 가든 이렇게 해서 가든 결국은 포물선 운동을 그려요. 왜냐면 지구가 그 물체를 총알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슉 떨어져. 자, 그런데 여기 내가 맞춰서 흉 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 내가 총이야. 총. 여기는 나무에 걸려있는 원숭이야. 사냥꾼이 총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원숭이를 정확하게 딱 조준했어요. 이게 중요해. 정확하게 맞춰야 돼. 처음에. 이게 틀리면 안 돼. 맞췄는데 내가 총을 빵 쏘는 순간 이 원숭이가 아차 해가지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툭 떨어졌어. 총을 쏘는 순간 떨어졌어요. 동시에 팍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총은 가다가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포물선 궤적을 그리겠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겨냥을 같은 순간에 떨어졌으면요, 얘는요, 원숭이는요, 반드시 총알에 맞게 돼 있어. 진짜요. 얘가 아무리 사실 이렇게 딱 했을 때 내가 떨어지면 이 총알이 날아가서 안 맞을 것 같다 그러는데 떨어지면요, 떨어진 물체를 반드시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예제 4-3 내가 준 PDF 교재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위치 맞춰서 총을 딱 쏘면은 공이 맞아. 빨간 공이랑 파란 공이랑 딱 맞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총 피스톤 P라고 쓰고요. 얘를 타겟이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슉 쏘면요, 세타를 가지고 쏘면요, x, y 성분을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일단 VP의 x, VP의 y. 이제 총알에 x 성분과 y 성분 속도 써봅시다. 그러면은 V0에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 얘는 V0를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 중요해. 폼스 운동 다음 주 시험 나와. 아니, 이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자, 봅시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xp는 v0 코사인 세타의 시간 t다. x0 여기는 원점으로 잡자. 여기를 원점으로 잡자. 표현할 수 있죠. 얘는 v0의 사인 세타의 t라고 했죠. y0 0이죠.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시간 적분한 거지. t 붙이고 얘는 2분의 gt 제곱 이렇게 적분한 거죠. 맞죠? 자, 이거는 다분히 총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입장에서 x, y를 써본 거고, 자, 그럼 얘는 포물선 운동으로 x, y로 구해봤어요. 자, 그럼 얘는 이 원숭이 타겟은 어떻게 되나? 얘는 푹 떨어지면 얘는 자유낙하 운동, 1차원 운동. x 성분 어때요? 변함없어. 그대로야. 떨어지는데 그대로야. y 성분은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써보면요, vx, vy로 한번 써보죠. 타겟 t자를 써서 vxt는 x성분 제로, y성분은 초속도가 0이고 마이너스 gt, v0 마이너스 gt에서 자유낙하 운동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를 한번 xt의 x성분, yt의 아니야, x밖에 없지. xy. 자, 이렇게 하면요, 얘는 뭐예요? 상수죠, 상수. 이렇게 써볼까? 그래서 얘가 원점이면은 xt라는 그냥 일반 변함없는 상수가 나오고, y는 y0 y0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v0는 0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y 이꼴 y0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 y0는 뭐예요? 초기 높이 y0 초기 높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각각 총의 입장에서 원숭이의 입장에서 위치를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총이 날아갔을 때 요 xt의 위치에 왔을 때 y 값이 얼마냐? yp라고 합시다. 피스톤의 y 위치. 그리고 시간 여기서의 원숭이 같은 시간 동안에 원숭이의 그때의 y 위치. 한번 우리가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예요. xp 이꼴 xt. 만약에 저 총알이 xt의 위치에 왔을 때, 헷갈리네. 스몰 t, 라지 t, 이거는 스몰 t, 라지 t, 뭐 같은 말이야. 이거 위치에 왔을 때, 그때 시간 t는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xp 이꼴 v0의 코사인 세타의 t라고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했죠. 표현을 했죠. 이거가 xt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v0 코사인 세타분의 xt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이 만나는 시간, 피스톤이 y 위치에 왔을 때 그때 시간 t를 우리가 표현을 해봤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때의 표적, 그러니까 원숭이죠. 그때의 원숭이와 그때의 총알, t가 요거일 때 원숭이의 y좌표, 총알의 y좌표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지었지만 타겟 원숭이의 y좌표는요, 저 시간 xt를 마이너스 2분의 1g에다가 v0 코사인 세타의 xt의 제곱 플러스 y0 이런 식으로
원숭이의 y좌표를 우리가 표현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총알 피스톨의 y좌표는 v0 사인 세타의 t인데 t에다가 v0 코사인 세타분의 xt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g에 마찬가지로 저거의 제곱 v0 코사인 세타의 x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봐요. 자, 그러면요 v0 지어주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뭐야? 탄젠트 세타로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xt의 탄젠트 세타 표시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g에 요거라고 쓰자.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식과 이식을 비교해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g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제곱 요건 같아요. 근데 요거 y0가 이렇게 돼요. 자, y0가 xt의 탄젠트 세타라면은 스몰 t 이꼴 v0분의 코사인 세타분의 xt라는 걸로 표현된 그 시간에 두 물체의 y 좌표는 같은 거죠. 그렇죠?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세타면은 자 보세요. 요게 xt 이거분의 이거는 y0죠. 이거가 뭐야? 탄젠트 세타. 자, 그래서 y0 이꼴 xt의 탄젠트 세타로 표시가 가능하죠. 자, x0가 y0가 xt의 탄젠트 세타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각도를 정확하게 해서 그 저 물체를 맞췄다면은 발사하는 순간에 실험을 할 때는 아마 여기랑 여기랑 같이 스위치를 연결해놓고 스위치 딱 눌렀을 때 여기 동시에 딱 발사되고 여기서 딱 떨어지게 해. 그러면 통 여지없이 맞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예제 4-3 중요해서 풀어봤고요. 그리고 주관식 연습 문제에서 15번, 21번 내가 이거 해설 올려줄 테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꼭 한번 풀어보세요.